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들 드셨어요? 비 오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짬뽕이나 한 그릇 먹으면 좋겠네. 아니, 키님이 와가지고 카네이션만 진짜 던져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테라로사 커피? 그걸 이제 종종 보내주시는데,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몇 분 정도 오셨죠? 20분? 가끔씩 그렇게 막 기법 주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겠죠. 사람이 너무 적을 때, 오늘은 좀 방송 듣기 싫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날, 뭔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코스피는, 이 상승 추세를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지금 여기서 끝났고요. 1900선에서 1900 한 50선 요 사이에서 지금 박스 진행하고 있어요. 각도가 살짝 바뀌는 상승 추세처럼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한 박스권 아니면 이제 그 상승세기형 트라이앵글 패턴을 좀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세게 한번 또 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눌릴 수 있습니다. 눌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700선, 1800선 그 정도까지 쉽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2000선을 넘을 것이냐? 지금 근데 2000선을 넘을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슈가 뭐 있습니까? 지금? 와, 신난다. 지수가 이제 우상향하겠구나.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없거든요. 백신이 나왔다? 뭐 이런저런 백신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렘데시비르도 그렇고 오늘 이슈 나왔었던 것도 그렇고 뭐 600배가 더 효과가 있다고. 그건 뭐 다 기대감일 뿐이죠. 실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실험을 해봤을 때 그게 그만큼 뭐 치사율도 낮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것이냐,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미국이랑 중국도 지금 분위기 살벌해지고 있죠.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았었는데 중국한테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다 품비박산 났어.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방향으로 가서 뭔가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얻어내야 이 게임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반전 카드가 아직은 없다.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은 올 연말 재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얻어 맞아가지고 트럼프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또 미국 전국이 또 흔들리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지금 지수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왜 주식이 잘 되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한번 이제 내리꽂힐 때가 됐습니다. 자꾸 내릴 때가 됐는데 버티고 계속 그래요. 한번 내리면 쭉 내려가요 이거. 계속 좀 거의 지겨워 죽겠어요. 한 2달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해. 내려가면 쭉 내려갑니다. 말투와 억양 뭐 다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2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살얼음판이라는 거죠. 살얼음판. 지금 공매도가 있었으면요 이미 1500이에요. 지금 공매도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지. 내려가서 좋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거든. 근데 굳이 일부러 내리지는 않겠지만 뭐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뭐 악재가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쭉 내려간 상태에서 거기서 매수를 하면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동안 또 수익이 날 거잖아요. 공매도는 변동성만 있으면 돈을 벌어요. 올라가도 돈을 벌고 내려가도 돈을 벌고 왔다 갔다 하면은 돈을 법니다. 공매도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공매도가 없으니까 올라갈 때만 벌고 그냥 내려가는 동안에는 매도했다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겠지?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겠지? 하면서 매수를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또 여기 어디께서 산 것들을 기관이나 외인이 또 팔고 있습니다. 그쵸?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저점에서 산 것들 뭐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이 작년부터 사놓은 게 꽤 있었기 때문에 요것들을 지금 쭉 팔고 있는 중입니다. 저점에서 물 타서 팔고 물 타서 팔고 그거 지금 반복하면서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2019년보다 2020년에 이탈이 더 심각합니다.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기관도 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여기 어디께서 지금 단타 친 것만 지금 다시 또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개인들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조금 스마트하게 거래하는 개인들이 조금 수익을 낼 거고,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손해를 볼 거고, 지금은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개인들이 주로 거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도 좀 그럴 거예요. 인기 검색 종목에 떠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시젠이라든가, 시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어제는 뭐 대량 매수세 그것까지 떴더라고요. 개인 계좌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도 고점 찍고 또 밀리고 있긴 한데, 이거 뭐 저점에서부터 따져보자면은 지금 3배입니다. 3배? 4배. 예. 5배까지도 갔었어요. 3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근데 이게 철없는 개미들이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더 가지 않을까요? 더 가면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한번 정해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즌이 얼마까지 가야 될까요? 이 시즌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거 지금 만들었어요? 뭐 타미플루 만든 거야? 타미플루 같은 거 하나 딱 만들어서 찍어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진단 키트잖아요. 그 진단 키트 뭐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얼마까지 가야 되는데? 목표가를 정해봐요. 그러니까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5배가 왔으니까 지금부터 5배 50만 원? 3만 원에서부터 10배? 3만 원? 그럼 지금부터 2배? 그런 적이 없는데 지난 몇 년간. 만약에 요때 당시도 이렇게 보면요. 응? 요때 당시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방금 전에 차트를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요때라고 한다면 4만 원이야. 자, 지금부터 주가가 3배 갈지도 몰라. 라고 여기서 샀다 그러면 반토막이 한번 납니다. 4만 원에서 2만 원이 되죠. 이렇게 보여드릴까? 자, 반토막 나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본전이 돼. 그러고 나서 또 반토막 나. 또 반토막, 또 반토막, 또 반토막. 그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정도 걸려요. 물론 이거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그 반대 케이스를 보여줄까요? 이거잖아, 이거. KT. 이런 거. 수년 동안 내려가는. 지금 20년째 내려오고 있어요, 20년째. 쭉 내려오는 하향 산업입니다. 바닥인 것 같아 해가지고 사면은 밀리고, 바닥인 것 같아 해가지고 사면 밀리고, 바닥인 것 같아 해가지고 사면 밀리고, 바닥인 것 같아 해가지고 사면 밀리고, 밀리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 많잖아요. 한국전력. 얘들이 뭐 다 뭐 문제 있는 회사인가? 돈 많이 벌거든요. 조 단위로 버는데도 까먹고 있다 이겁니다. 수년간 지금 이것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째 지금 그냥 쭉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SK텔레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냥 오랜 기간 이것도 한 5년 주기로 여기까지 갔다가 내리고 여기까지 갔다 내리고 계속 반복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박스라도 만들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내리기 시작하면. 물론 돈을 버는 회사기는 한데 지금 PER이 55입니다. 55. 현재 이 기업의 가치만큼 이 회사가 돈을 벌려면 55년을 벌어야 돼요. 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BPS, 그러니까 이 회사 자산 가치로 계산을 하자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5,000원, 6,000원이에요. 5,000원, 6,000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1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5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대출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현재 지금 주가의 가치가 이 정도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배당 수익률 0.08.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적으로. 광기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욕심 부리고서 여기서 뭐 2배가? 3배? 물론 내일 이러고서 상한가 가잖아? 그러면 에이 멍청한 놈. 그래도 돼. 난 멍청해. 멍청해서 난 이런 거 못해. 물어보지도 마요. 나한테 시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막 여기서 막 또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면 딱 요것만 봐야지. 요것만. 요렇게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분봉 거래해야 되잖아요. 분봉으로 추세선 거래할 거면 여기서 잘라야지. 그럴 거면. 여기까지 손절인데. 그럼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15%. 종목 사가지고 마이너스 15%에 손절 해본 적 있어요? 손절 못해요, 개인들. 투자금 얼마 정도 되세요? 1,000만원, 3,000만원, 뭐 5,000만원, 1억. 1억이라고 치자. 마이너스 15%면은 지금 1,500만원 마이너스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손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아니면 이제 이럴 수 있죠. 오늘 아침에 단타만 한번 쳐보려고요 라고 한다 그러면 요렇게 볼 수는 있겠지. 아니면 요렇게 볼 수는 있겠죠. 요렇게 벌써 깨졌잖아요. 그럼 손절했었어야 돼.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 사서 이거 손절했다고? 이거 못 하거든요, 개인.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얼마나 갈지도 몰라. 가지 않을까요? 물음표로 물어볼 거면 물어보지도 마요. 자신이 없는 거야.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를 해도 털리는데 왜 물음표로 물어보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를 것 같은 종목을 물어보는 거야. 시즌이 더 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사줘야 개인들도, 아니 기관들도 돈 벌고 외인들도 돈 벌고 그래야 외인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또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해요. 응, 필요해. 그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응, 하세요. 응.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 주식시장이 굴러갑니다. 응.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봐도요 한 20년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직 멀었어. 진짜 굉장히 후진합니다. 이게 떨어져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미국 시장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차트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트레이딩 뷰 들어가서 미국 시장 차트 보여드리면 바로 느낌이 딱 올걸? 뭐 애플 이런 거 볼까? 물론 거기도 뭐 미쳤지. 거기도 미친 건 마찬가지. 그럼 넷플릭스 볼까? 넷플릭스가 좀 이성적으로 움직이던데. 지금 미국 시장 엄청 높아요. 지금 PER, PBR. 미국 시장 지금 또 투자하겠다고 또 막 사서 그냥 떨어지면 좋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추세 정도는 좀 보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최소한 추세. 상승이냐, 하락이냐. 지금 뭐 장기적인 추세로 보자면 시세는 요래요. 여기 어디께서 매수는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사가지고 요만큼 손절이니까 요 정도야 뭐 해볼 수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요때 당시에는 요 추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해야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 다시 들어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장기 트렌드 라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이평선을 봤어.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서 손절인데 그러면 이제 계획을 이렇게 개똥같이 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한 1,000만 원 살 건데 마이너스 60% 돼서 마이너스 600만 원 되면 손절할 거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장기 이평선 여기 붙어 있는데.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으로 거래할 만한 것들, 우량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이것도 지금 밑에죠. 장기 이평선 다 밑에입니다. 지금 121선도 밑에고 240선도 밑에고 지금 거래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면 안 돼요. 비슷한 것들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거 이것도 지금 장기 입평 살짝 타고 있는데 121선 정도는 올라와줘야 뭔가 좀 거래가 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 사이에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치 넷플릭스 떴네. 지금 보세요. 사이트가 느리네 지금. 지금 요거는 데이인데요. 그러니까 일봉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지금 추세를 한번 그려보면요. 추세선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살짝 오버슈팅 있었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추세선. 그리고 요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선이 깨지면서 여기서 이제 수평 추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깨지고 나서 바로 기술적 분석, 아니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 또 딱 이렇게 또 찍어줘요. 그리고 또 추세선 요렇게 또 찍죠. 여기도 일단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요 하락 추세선 또 끝나고. 근데 각을 보세요. 지금 각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요렇게 추세선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계속 연장돼서 지금 계속 똑같은 추세선이 쓰이고 있죠. 각을 보세요. 각을 하나 둘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파동을 이쁘게 만들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 한번 봐봐요. 자, 오늘이야. 오늘이면 넷플릭스를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너무 높잖아요. 지금 추세는 6인데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하든지 이제 이런 얘기지.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사든가. 지금 자리에서는 이두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려가는 걸 차라리 기다리든가. 만약에 돌파야? 돌파로 요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 요거 깨지면 손절이지. 여기다가 손절 잡아야죠. 이렇게 박스 하나 잡아놓고. 이런 거래를 계획을 세우지를 못한다?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요새 이제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지수가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설프게 나 좀 그냥 한번 사가지고 어떻게 조금 운이 좀 붙어주면은 100만 원 가지고 한 20만 원 벌어볼까? 이제 그러다가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씨 물렸네. 내가 한 번 실패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이번엔 500만 원 넣어봐야지 해가지고 또 물려. 그럼 600만 원이 물려. 그게 이제 반토막 났어. 그래서 한 300만 원밖에 안 돼. 에이 그 남들은 다 벌던데. 에이 1000만 원 한번 넣어봐야겠다. 설마 3번까지 실패하겠어? 3번 넣고서 이제 1600만 원 물리는 거예요. 그게 반토막 나. 그러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꼭 그런다? 왜 자꾸 팩트 폭력을 휘두르세요? 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세요? 뭔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비위 상하게 말한대요, 내가.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아우, 고객님들, 아우, 그냥 저기 원하시는 대로 그냥 다 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 네. 물리면은 유료 가입하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 그냥 난 사실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안전하게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위험해 보여가지고 난간에서 엊그제도 그 왜 7층에서 떨어진 애기 하나 있었죠. 5살짜리인데 7층에서 떨어졌어요. 그거 뉴스 봤습니까?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요 난간인데 여기에 요런 게 이제 있었던 거야. 층마다 요렇게 왜 있잖아요, 요런 거. 근데 요렇게 살짝 요렇게 된 거. 애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부딪힌 거야. 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화단에 떨어졌어요. 7층에서 5살짜리가.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콘크리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스티로폴이야 또. 그래가지고 스티로폴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졌는데 얘가 살았어. 한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가 어리어리어리 하니까 깨어났대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거지. 애가 요렇게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서 넘어가려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붙잡고 다리를 딱 걸쳤어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고 얘야 그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오련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우리 애라고 생각해봐. 야 이 새끼야 막 그럼 너 죽고 싶어? 머리통 깨지고 싶어? 너 떨어져 죽어볼래? 화가 나는 상황이죠. 아니 그리고 너 이렇게 떨어지면 있잖아. 머리통이 딱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너 죽어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다시는 못 보고 너 이제 그러고서 끝나는 거야. 네 인생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숨도 못 쉬어. 난 그냥 그렇게 팩트로만 얘기해 준 것뿐인데 아우 왜 그렇게 사람이 참 못됐어. 왜 말을 저렇게 해? 응? 팩트 폭력하면 뭐 지가 뭐라고 잘났어?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그래 뭐 그냥 그런 게 정 싫다 그러면 나도 사탕 발림 하는 거지 남들처럼 그냥 아우 다 괜찮아요 여러분 대충 하셔도 그냥 다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유료 가입하시면 돈을 금방 벌 수 있어요. 막 2배 3배 더블 나는 거 1도 아닙니다. 요렇게 해볼까 나도?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떨어지면 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발 요런 난간에서 좀 제발 좀 지지할 수 있는 데를 땅을 밟고 점프를 했으면 지지할 수 있는 데에서 좀 놀다가 좀 다시 점프하고 요런 걸 좀 해야지. 점프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지금. 저 여기서 뛰어내려도 돼요? 저 여기 지금 올라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좀 조심해서 거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고요. 지수 얘기하다가 여기 잠깐 세가지고 시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상패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냥 쉽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영화들은 좀 이런 제목들을 좀 잘 기억해 놓는 편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그 시놉시스는 뭐냐면요. 이제 주인공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제 오빠랑 언니랑 이제 아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 같이 엄마 빼고 아빠랑 오빠랑 언니랑 아기랑 캠핑을 가요. 그랬는데 아기가 납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랑 언니랑 둘이 물놀이를 하다가 얘를 구하느라고 아빠가 물에 뛰어들어요. 그 사이에 납치를 당했어. 굉장히 이제 슬픈 얘기죠.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실종이 되니까 이제 온 가족이 다 찾아 나섭니다. FBI도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사망 처리를 합니다. 범인도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져요. 그런데 이 영화는 약간 좀 그 종교적인 색깔이 좀 있습니다. 신이 나타나요. 예, 갓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SF는 아니고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너 그 얘가 당했었던 그 오두막으로 다시 와라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찾아가. 그랬더니 신이 자기를 찾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아빠를 교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영화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요 얘기인데, 자, 다른 걸 다 빼겠습니다. 자, 다른 과정을 다 빼고, 이제 여러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신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아빠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한 명이, 하나는 천당에 가야 되고, 하나는 지옥에 가야 된다. 자, 네가 선택해라. 이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신이 여러 사람을 만나다가 지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 지혜가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자, 네가 선택해. 오빠랑 언니 중에서 누구를 천당과 지옥으로 보낼 거냐. 선택 못하죠. 그래서 막 엎드려서 좌절하고 빌거든요. 간청해요. 나는 절대 선택 못한다. 나를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고 둘을 천당으로 보내줘라. 라고 하지만 선택을 강요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선택을 못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신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천당으로 보내고 누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천당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그 신의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항상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강요를 하고 남에게도 강요를 합니다. 선택하게끔 하죠. 근데 이 상장 폐지라는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배경 설명을 좀 쭉 한 건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중재하는 중재자 입장이에요. 만약에 이제 거래소다, 뭐 아니면 뭐 정부다, 뭐 어떤 표현이든 다 가능할 겁니다. 뭐 아니면은 뭐 금융감독 관련 뭐 금융위원회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간자 입장이에요. 중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장 그러니까 어떤 종목 하나가 지금 뭐 A사, A사예요. 이 회사를 딱 바라봤을 때 이 회사의 미래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을 거래 정지시켜 버릴 것이냐, 거래를 유지시킬 것이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가 위험해서 현재 주가가 그러니까 원래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현재는 1만 원입니다. 근데 현재 1만 원의 상태에서 거래 정지를 딱 이제 먹였어요. 그러면 여기를 거래하고 있었던 수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10만 원에 샀으니까 지금 손실이 이미 큰 상태에서 만 원도 못 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 물렸어요. 자, 그러면 잠재적으로 여기에 물린 사람이 5명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지금 만 원인 상태에서 거래도 못하고 물렸어요. 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거래소 나쁜 놈들, 니들이 문제야. 얘는 일단 둘째쳐. 왜 이걸 거래 정지 시킨 거니? 이거에 대한 원망을 거래소를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 이 A사가 거래 정지된 만 원의 가치, 처음에는 10만 원씩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1만 원의 가치, 1만 원의 가치, 1만 원, 1만 원, 1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전체적인 휴지 조각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거래 정지가 결국엔 거래 정지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거래 정지는 결국은 풀립니다. 왜냐하면 적립매매를 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를 풀어주거든요. 그 적립매매를 할 때 이제 한 5일 있다가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5%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한 600원, 700원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건져요. 5% 정도는. 그러니까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휴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여튼 2만 원을 이제 만 원 요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거래 정지 시켜 버렸으니까 이제 거래소가 나쁜 놈이 되는 건데. 자, 요거를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중간자 입장에서 이게 미래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걸 내버려 뒀어. 거래 정지를 안 시켰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파생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5명이었었는데 이거를 뭐 10,000원씩 10개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10만 원씩 샀으니까 10만 원씩 10개 갖고 있었으니까 100만 원 산 거예요. 근데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지금 1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거래 정지를 안 시켜 놓은 상태가 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제로섬이 이제 벌어집니다. 5번이 나 지금이라도 팔 거야 해가지고 9,000원에 내놔요. 그러면 그거를 4번이 사갔어. 그럼 얘는 5번이 이제 이탈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000원짜리 20개를 가지고 있는 게 되고, 사실상 9,000원에 샀으니까 얘는 9,500원이 돼요. 이제, 아니다. 0.95가 되겠지. 0.9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주가가 더 내려가요. 한 7,000원이 됐어요. 자, 7,000원이 된 상태에서 2번이 이탈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7,000원에 털고 나는 나갈게 해가지고 얘는 나가버렸어. 그러고서 3번이 그걸 또 받았어. 그러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가도 7,000원이지만 받은 것도 7,000원이니까 요것도 이제 좀 줄어들고 얘가 또 20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탈되게 되지만 1번과 3번과 4번은 이걸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결국 5,000원까지 주가가 다시 또 내려갔다고 가정을 놓고 보면 그 상태에서 거래소에서 지금이라도 거래 정지를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5,000원에 거래 정지를 시켜요. 그러면 2번과 5번은 이탈해가지고 나갔지만 1번, 3번, 4번이 똑같이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돼서 이 사람들은 또 거래소가 나쁜 놈이 됩니다. 그쵸?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해가면서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거래정지와 거래소의 입장, 그리고 이 회사의 상황. 자, 5,000원에서 거래정지를 시키는 것까지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5,000원에도 거래정지를 안 시켰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회사가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미래가 위험한데 왜 이거를 거래정지 시키지 않았느냐라는 또 원성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또 거래소 문제예요. 그렇게 되겠죠? 파산 신청이 되면 그냥 다 휴지조각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뭐 적립매매도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래 정지를 시켜야 되는 종목인 것을 10,000원에 인지를 했습니다. 자, 10,000원에 인지를 했는데 거래 정지를 안 시켰어. 자, 냅뒀어.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9,000원이 됐어요. 자, 근데 요 5번이 나는 이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사 입장에서는 우리 자율차 테마가 생겼거든 이라고 또 뉴스가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6번, 7번이라는 제3의 6번, 7번, 8번, 9번, 10번이라는 제3의 피해자가 또 생깁니다. 자, 그럼 이건 누구에게 샀겠어요? 결국 한정되어 있는 우물 안에서 그 우물에 물을 퍼서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 주고 돌고 하는 거거든요. 5번이 이탈해서 나가야지만 6번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10개였잖아요. 그 10개를 5번은 털고 나가. 2개를 사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또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자, 5,000원에서 또 거래 정지를 시켜요. 자, 지금이라도 거래 정지 빨리 시켜야겠다 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 정지 되는 순간 1, 2, 3, 4, 5번은 빠지고 1, 2, 3, 4, 6, 7, 8, 90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적립매매 들어가. 그러면 또 500원만 또 건지고 나머지는 또 싹 다 날리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얘기는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 안에서 누가 손해를 볼 것이냐. 규모를 그러면 가장 적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 안에서 지금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인지를 했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걸 좀 기다렸다가 거래 정지를 시킬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나중에 파산할 때까지 내버려 둘까? 아니면 지금 그냥 바로 거래 정지를 시킬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괜찮다고 내버려 두고 새로운 투자가가 유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손실을 입히게 해야 될까? 심지어 이거는 원래는 이제 똑같이 10개씩 50개밖에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50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래 정지를 안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가 돈이 없잖아. 유상증자가 나와요. 그러면 50개라는 주식을 더 발행해. 그래가지고 새로운 투자가 A, B, C, D, E라는 외인이 5명이 또 들어왔어. 이 5명에게 50개씩을 또 배정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아까는 최초 손실 금액이 이게 요 주식수 50개에 만원 해가지고 5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0개가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거래 정지를 최초 시켰으면 좋았을 가격에 대비해서 곱하기 2의 손실이 더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최악의 상황부터 최선의 상황까지. 자, 쭉 나열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최선은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 회사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회사도 좋아지고 주가도 다시 10만 원이 되고 해서 1, 2, 3, 4, 5번이 전부 다 수익이 나고 본전이 되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는 최선이라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계산해보자면 항상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최선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 차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악이 있고 최악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나열을 쭉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선인 케이스는 모두가 수익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수익 나야 되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미 요단강 건넜어요. 모두가 수익일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들 중에서 여기서 나열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아까 케이스 중에서 제일 최악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내버려둔다야. 내버려두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상증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서 손실을 더 불려. 더 불려가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열을 해봅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당장 거래 정지 시킨다. 그쵸? 요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보다가 거래 정지 시킨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산할 때까지 내버려 둔다. 이게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케이스예요. 차악이라고 본다면 이 세 개 중에서 그나마 좀 덜 나쁜 걸 골라보자고요. 최악보다 조금 덜 나쁜 건 뭐예요? 유상증자 손실이 생기는 것은 손실 곱하기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그 투자자들의 수를 2배로 늘렸다는 거잖아요. 자, 이 세 개 중에서 차악을 골라보자면 이게 파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당장 물려있는 사람들만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거지만 차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파산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거랑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요. 이 회사의 미래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조금 더 냅두는 게 좋아요? 당장 거래 정지 시키는 게 좋아요? 결국 중간이 되는 게 조금 더 냅두자가 되는 거고요. 자, 차선은 뭡니까? 당장 거래 정지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자면 거래소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최선은 없어. 모두가 수익을 왜냐면 거래소가 무슨 산업은행을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이 회사에다가 뭐 500억, 1000억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살아날 회사였으면은 애초부터 파산 갈도록 그렇게 뭐 감사보고서 거절이 나온다든가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이미 치닫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괜찮은 회사라면 뭐 나라든 은행이든 도와줘야겠죠. 근데 그런 상황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최선이라는 케이스 자체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거래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이거 나열해 놓은 것 중에서 그나마 차선은 뭐예요? 당장 거래 정지 시키는 겁니다. 이 방법이 그나마 가장 좋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거래 정지를 시키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소도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상태에서 이걸 상태를 시켜? 이런 거래 정지를 해놓고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래소가 선택하는 것들도 또 그 안에서 또 몇 가지가 있죠. 자, 거래 정지가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제일 먼저 일단 시간 줄게. 시간 줄 테니까 너 정리 좀 해봐. 정리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요? 만약에 이제 영수증 첨부가 덜 돼가지고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보고서를 못 만들었어요. 방학 숙제는 했는데 집에 있는데 안 갖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갖고 와봐라. 시간 줄게. 그럼 다시 그러면은
그 보고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봐.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제 더 주는 겁니다. 그럼 대략 짧게는 한 3개월에서 이거를 이제 감사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길면 한 6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걸려요. 그럼 한 9개월이라고 치죠.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정말 모든 서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요것만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그런 상태면은 3개월 만에도 풀리기도 합니다. 혹은 배임 횡령이 터졌다든가 그러면은 그 배임 횡령을 한 사람만 딱 사법 처리하고 그 사람한테 그 이제 횡령했었던 그 금액만큼 환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그러기 이제 그 사이에서 어쨌든 자료를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법정 소송을 준비를 한다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계획 이행서대로 이행이 잘 됐는지를 이제 나중에 검토를 한번 받아요. 저희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요거는 뭐 언제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겁니다. 저희 그러면 뭐 재무상 이런 문제가 없고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여기서 다시 재심사가 들어가요. 재심사를 해서 요 회사가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거래 재개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법정 소송을 가서 그거 환수를 하더라도 너네가 지금 한 500억을 이 횡령해간 사람이 가져갔는데 집 팔고 뭐 팔고 다 해봐야 50억밖에 안 돼. 니네 400억 없으면은 이거 당장 장사가 불가능한 상태잖아. 치킨집인데 치킨집에서 최소한 닭을 사야지 닭을 튀겨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닭을 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금을 또 수혈을 해야 되죠. 자금을 다시 수혈을 하려면 거래정지를 풀고 유상증자를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매출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재개가 안 되라 그냥 상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 차선 선택이 이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폐가 됐다든가 아니면 거래 정지가 돼서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힘든 상황으로 가기 이전이신 분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가기 이전이신 분들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시젠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파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시드머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투자금. 이 투자금 중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내가 한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기준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제1번. 1번 사항입니다. 최선으로 이거부터 먼저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상폐되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이 종목이 상폐됐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만약에 내가 한 5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4억 5천을 그냥 한 종목에다 넣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전세 2억짜리야. 근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전부 다 여기다가 투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억 5천 다 날렸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죠? 전세 2억이고요. 집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콩나물국밖에 안 먹어요. 그거 아끼려고. 가끔 이제 조금 이제 돈 조금 더 쓸 때 이제 계란 후라이 정도 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서 4억 5천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 종목에다 갖다 쏟아 부어?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항상 어떤 종목을 사기 전에 공통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이 질문. 이 종목 상폐되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꼭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종목을 사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시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종목을 지금 사.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한 5천 돼. 근데 여기에 한 50만 원만 사볼까? 해도 돼. 왜? 50만 원 잃어버린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5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이걸 잃어버려. 그러면 괜히 한강에서 잠깐 내려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면 하면 안 되지. 50만 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50만 원이 커?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50만 원 정도는 그냥 내가 연습 삼아서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돈이야. 그래 뭐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럼 5만 원으로 하지 뭐하러 50만 원으로 해. 만 원, 5만 원? 한 주? 그래 11만 8천 원이죠. 한 주? 그거 한 주 사가지고 막 상한가 쳐?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상한가 치면 3만 원 벌잖아요. 그럼 오늘 등심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할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개인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 3천만 원도 그냥 우스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금액 그 안에서만 거래를 하셔라. 요거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거래소 입장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가는 이 흐름에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이 고민을 통해서 이 안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왜 물려있는 거고, 내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냐, 요 고민을 좀 종목을 사기 전에 같이 하시라, 그 얘기를 하려다가 좀 이 얘기를 같이 좀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미 거래 정지를 당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장 폐지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회사가 잘해주면 된다, 아니면 거래소가 잘해주면 된다가 아니에요. 현재 이 회사가 왜 거래 정지가 됐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 거 유튜브 보시면은 거기에 나올 텐데, 그 유튜브 내용 중에 그 거래 정지된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이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됐고, 어떤 것이 상장 폐지가 됐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사를 더 해도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불확실성이 있으면 상장 폐지가 되고요. 그래도 거래를 풀어줬을 때,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되면은 풀립니다. 배임 명령도 똑같아요. 배임 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이 회사에 다시 이제 환수를 해가지고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경영진 교체가 되면은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풀립니다. 근데 그 반대로 회사가 이미 너무 힘든 상태라서 정말 마지막 빨대를 꼽아서 횡령을 그냥 쫙 뽑아가지고 가져간 거면, 그 돈을 빼돌려서 회사가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가 돼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다, 아니면 배임 명령이 돼서 거래 정지가 됐다, 그럼 이거 상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회사가 영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종목이라도 제가 이제 이게 거래 정지가 됐는데 좀 이거 거래 재개가 될까요, 아니면 상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좀 해보시고. 이제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놓고, 요렇게 해가지고 좀 뒤져봤는데, 이거는 이런 배경이 좀 있네요. 상패가 될까요? 요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역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애초에 그런 종목을 맞지 않도록 미리 사기 전에 좀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다음번부터는 사기 전부터 조사를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미리 좀 해보고 매수를 할 때 좀 참고하시라. 항상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완전히 끝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이제 이렇게 불안하게 산 지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여튼 한번 폭락 나올 때 또 요새 같이 막 아무거나 사면은 다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다가 이제 종목들도 어느 정도 다 본전까지 막 올라오고, 심지어 수익 난 것도 있고, 아마 반반일 겁니다. 어떤 거는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건 조금 올라가가지고 상쇄돼가지고 본전 근처까지 올라오고, 이러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내가 본전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밀리게 되면 또 한 번 밀릴 것이냐, 아니면 종목을 줄여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서 하락장을 좀 대비를 할 것이냐,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그럴 타이밍이다. 그걸 좀 염두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아직 1시간 정도 또 거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라. 막 지금 신난다, 뭐 주가 막 올라간다, 막 와 뭐 지금 무슨 뭐 치료제가 나왔다, 뭐 진단 키트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걸로 막 쇼핑해가지고 뭐 못 사가지고 안달난 그런 사람들처럼 추격해가지고 매수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그냥 방어적으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거는 제가 업로드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돈 많이 버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셀버스에 다음 주 거래 재개돼요? 나 그거 30만 원인가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봐야겠다. 여튼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